안녕하세요. 비바브레인 의사 엄마와 함께하는 뇌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TMS 50일차 치료를 진행한 친구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친구는 작년에 처음 내원한 당시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내원한 친구인데요. 당시에는 평소에 외우고 있던 아파트 현관번호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때리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폭식도 있었고 소변 실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내원 당시에 굉장히 긴장도가 높았었고요. 손을 팔랑거리면서 휘저는 행동도 있었고, 불빛을 흘려볼 행동도 있었습니다. 거의 무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의 애착 관계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요. 당연히 이때는 뇌파를 측정을 못했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으니까. 아이 증상에 맞춰서 TMS 치료를 한 35회 정도 시행을 하고요. 그때서야 뇌파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 뇌파를 보시죠. 이 그림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찍은 뇌파예요. 가로축은 뇌파의 헤르츠, 세로축은 뇌파의 파워값. 두 번째 그래프의 세로축은 G스코어라고 해서 또래 비교를 한 것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인디비dual 알파 프리퀀시라고 하는 개인 알파 피크가 알파파 영역대에 있지 않고 세타파 영역대인 약 6Hz에 위치해 있어요. 또한 아래 그래프를 보면 6Hz 근처에서 1.5가 살짝 넘으면서 또래보다 살짝 높은 경향이 있죠. 이러한 현상을 정량화 뇌파로 바꿔보면 이렇게 6Hz의 후두부 쪽에서 강한 시그널로 보이게 됩니다. 또래에서는 이미 줄어들었어야 세타파가 아직은 이 친구에서는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에는 개인 알파 주파수가 9에서 10 정도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좀 발달이 더딘 거죠. 그리고 또한 알파파 영역인 8에서 12Hz에 보면 여기 좀 더 또래 비교해서 좀 더 파워 값이 좀 낮은 것으로 보여요. 네, 이건 역시 정량화 뇌파로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8Hz에서 12Hz까지 좀 파랗게 보입니다. 아직은 뇌파가 성숙을 더디게 따라가고 있어서 또래 아이들보다 알파파가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쪽 끝을 보면 하이 베타 값이 또래 비교해서 좀 더 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타파가 높은 것도 또래 비교를 한 정량화 뇌파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거는 근육 움직임에 의한 근육 자파로 보이고요. 이렇게 27부터 28, 29의 전반적으로 하이 베타가 높은 거는 아이의 불안과 예민함을 보여줍니다. AS 친구들을 보면 푸드부 리듬이 또래보다 느린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는 정보 처리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언어 지연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이베타파가 높은 경우는 불안, 감각 감염 등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좀 더 예민하고 불안한데 정보 처리 속도가 더 느리니 전반적인 발달은 더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친구는 처음 내원할 당시에 굉장히 불안하고 과민한 상태에서 내원했기 때문에 불안을 가라앉히는 프로토콜을 진행했었고요. 이후에는 언어, 인지, 집행 기능을 가공하는 프로토콜과 함께 개인 알파 주파수를 올리는 프로토콜 적용했습니다. 최근에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언어도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더 차분해지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TMS 치료를 주 1, 2회 진행하면서 현재는 8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는 아이가 센터에서도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 예전처럼 감정 폭발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사 등을 사용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이제는 특수교육을 넣어주는 만큼 아이가 수업을 흡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TMS는 약처럼 먹으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치료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재정립하는 과정이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이 개개인마다 먼저 접근해야 되는 신경 네트워크, 나중에 접근해야 되는 신경 네트워크가 따로 다르고요. 이상하게 꼬인 신경 네트워크를 잘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에 감정을 입히고 기억을 남기면서 쓸모없는 네트워크를 가지치게 하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갑니다.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TMS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 좀 얽혀있는 신경 네트워크를 정리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발달 상황에 맞게 아이에게 맞는 특수교육과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요, 긴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